여러분 3교시에서는 이제 45 섹션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패키징이 이제 끝나고 이제 아까 그 설치 매뉴얼을 말씀을 이제 드렸었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 사용자 매뉴얼 작성하는 방법 그거를 좀 그래서 뭐 비슷한 내용도 좀 있긴 한데요. 이게 결국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 사용을 하면서 어떠한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방법을 시작부터 끝까지 문서로 기록한 요거를 저희들은 이제 사용자 매뉴얼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사용 방법을 작성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소프트웨어 사용에 필요한 절차, 그다음에 환경, 뭐 운영체제라든지 뭐 여러 기타 환경이 포함돼야 되고 매뉴얼에 그 다음에 오류에 대한 패치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기능 업그레이드 뭐 그것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컴포넌트 단위로 매뉴얼을 만드는 게 좀 좋죠. 컴포넌트 단위로 설계를 보통은 하니까 그래서 컴포넌트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놈이 어떻게 설계를 됐고 뭐 이런 걸 토대로 매뉴얼을 만들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그 설치 매뉴얼하고 좀 많이 좀 비슷하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기본적으로 설치 매뉴얼하고 사용자 매뉴얼에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주의사항 그 다음에 뭐 기록 보관 내용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명칭 모델명 문서 번호 뭐 제품 번호 뭐 구입 날짜 뭐 이런 것들을 좀 들어가야 돼요. 주의사항에서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때 사용자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중요 핵심적인 내용들을 여기다가 씁니다. 그 다음에 참고사항은 특별하게 사용자의 환경이나 상황에 대해서 서술할 때, 그렇죠?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핵심적인 개요 부분이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야 되죠. 좀 사용자 매뉴얼에. 이 소프트웨어는 뭘 하는 거다. 뭐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어떻게 돼 있다. 버튼 프레임 등을 그림으로 좀 이제 시각적으로 좀 이해하기 쉽게끔 하는 게 좀 좋겠죠. 그런 내용을 좀 들어가야 되고. 소프트웨어 사용 환경은 이제 CPU, 메모리, PC 사양, 운영체제, 버전, 구동 방법. 이거 이제 우리 구동할 때 쓰는 방법 우리가 프로파일이라고 또 얘기를 하는데 프로파일과 관련된 기술적 내용을 또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사용할 때 충돌이나 뭐 여러분들의 뭐 이메일이나 뭐 이런 전화번호 입력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주의사항도 또 이제 적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모델 버전별로 이제 UI하고 기능의 차이점 간략하게 요약해서 제거해야 되고 제품의 기능과 인터페이스 특징을 또 간략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해야 되고 설치하고 구동하는 것까지의 전 단계를 운영체제로 설명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사용자 매뉴얼은 사용 방법을 이제 순서대로 누락 없이 캡션해서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아까 앞에서 설명을 좀 했었죠. 그래서 아까 설치 매뉴얼과 마찬가지로 여기도 요 사용자 매뉴얼도 요 순서대로 이제 합니다. 비슷하죠. 들어가는 내용도 요렇게 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좀 사용자 매뉴얼을 작성하는 거는 이제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죠. 그러니까 개발자들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만들어 놨는데 설치 매뉴얼이라든지 사용자 매뉴얼을 잘 작성을 안 해놓게 되면 소프트웨어 개발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전체적인 어떠한 신뢰도라든지 기능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또 판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처음 접하게 되는 게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매뉴얼이잖아요, 매뉴얼. 그래서 매뉴얼을 참 잘 만들어야지 사람들이 첫 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용자 화면 및 UI에 관련된 주의사항이라든지 참고사항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용자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거를 주의사항 그 다음에 어떤 특별한 사용자에 대한 환경, 상황 이거에 대한 설명은 또 참고사항으로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능이 실행되는 화면을 순서대로 캡션해가지고 기능에 대한 사용법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참고사항이나 주의사항에 대한 메모를 또 추가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함께 실행해도 되는 응용 프로그램, 함께 실행하면 안 되는 응용 프로그램을 또 설정을 해야 되고, 그 구동되기 전에 먼저 실행돼야 될 게 있다면 또 이제 적어줘야 되고, 뭐 설치를 해야 뭐 된다, 뭐 이런 식의 거를 또 서술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그 정상적으로 구동하기 위해서 세팅하는 거, 설정. 기본값, 그쵸? 기본값을 어떻게 설정해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을 또 이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특정 장치에 내장되는 경우 연동 장치에 대해서도 또 설명을 또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네트워크가 반드시 뒤따르잖아요, 인터넷에. 그래서 네트워크에 접속돼서 사용되는 거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연결해서 설정값 같은 거 설명을 해야 되는 거고,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게 이제 구동과 관련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놔야 되는데, 구동 환경을 점검하는 파일이죠. 그래서 이걸 아예 파일 형태로 그 경로명을 지정을 해서 이 파일은 절대로 구동 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동하면 안 된다라는 식의 내용을 그 매뉴얼에다가 적어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거는 소프트웨어 구동에 관련된 거예요. 그렇죠? 고객 지원 방법, FAQ라든지 이런 것도 여기다 다 적는데요. 그 뭐 웹사이트, 전화번호, 이메일 문의할 수 있는 거, 만든 회사에 대한 그 뭐 문의처, 뭐 전화번호는 기본적으로 또 들어가고 이메일도 좀 들어가고, 뭐 가능한 한 그 FAQ도 매뉴얼에 들어가면 좋겠죠.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해서 또 이제 만들어서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설치 매뉴얼에서 나와 있지만 컴플라이언스 인포메이션, 뭐 보증, 제한 보증과 관련된 거, 요 시리얼 번호, 불법 등록하면 안 된다, 준수사항 안내, 불법 배포를 하면 또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어떠한 그 내용을 좀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저작권자는 누구에게 있고, 소프트웨어 허가는 어떻게 받았고, 통신구역, 개발언어, 연동, 효력, 이거 설치 매뉴얼에도 이런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이제 사용자 매뉴얼에다가 반드시 좀 들어가서 그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그 해줘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사용자 매뉴얼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사용자가 설치와 사용에 필요한 절차 모두가 포함되도록 작성하는 건 맞는 거죠. 사용자 기술 지원을 받기 위해 소프트웨어를 등록할 때 소프트웨어명, 모델, 번호, 사용자 매뉴얼에 포함되어야 되는 게 맞고, 컴포넌트 단위로 하는 게 맞죠. 이게 이제 가장 최적화된 운영체제만 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용자가 어떠한 운영체제라도 그 사용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개발해야 되는 게 맞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특수한 뭐 윈도우즈에만 한다, 아니면 뭐 유닉스에서만 한다, 이거는 좀 그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용자 매뉴얼 작성 방법에 대한 설명이죠. 이해하기 쉽도록 상황별로 누락 없이 캡션해서, 캡션이 제일 좋아요. 보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용자 매뉴얼을 함께 실행해도 되는 거, 먼저 실행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함께 실행하면 안 되는 거, 이거 설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특정 장치에 이제 임포트 되어 있다면 연동되는 장치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고. 제가 이 프로파일은 사용자 정보를 담고 있는 게 아니라 구동과 관련된 프로파일. 얘는 이제 그 어떠한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파일을 이제 반드시 호출해서 수행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프로파일로 설정된 파일을 함부로 지우거나 이동을 하거나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이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그 사용할 때 문제를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조심해서 프로파일 파일을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들이 그
매뉴얼을 다 작성했고, 이제 설치 매뉴얼하고 사용자 매뉴얼, 이제 버전을 등록해야 되죠. 릴리즈 노트는 이제 배포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실제적으로 완전한 소프트웨어 버전을, 이런 것들을 버전 관리하는 거 우리가 형상 관리라 그래요. 모습죠. 컨피규레이션이라는 건데요. 모양, 모습, 소프트웨어의 모양, 모습 관리해야 됩니다. 이걸 SCM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소프트웨어 컨피규레이션 매니지먼트. 개발에서부터 변경사항을 관리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일련의 활동들. 이걸 우리가 이제 형상 관리. 그래서 변경의 원인을 알아내고 제어하고 적절히 잘 변경되는지 확인해서 해당 담당자에게 통보해야 되고요. 형상 관리는 소프트웨어 개발의 전체 단계에서 적용되는 활동이고 유지보수 단계에서도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의 비용을 좀 줄이고 방해 요인이 최소화되도록 보증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형상 관리는 반드시 해야 돼요.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가 어떠한 뭐 플랫폼을 만들지 뭐 아니면 게임 소프트웨어를 만들든지 간에 이거를 이제 한번 만들고 관두는 게 아니라 계속 형상 관리 해가 나가면서 기능을 보완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까지 변경해 왔고 뭐 어떤 내용을 변경하고 하는 걸 통제할 수 있게끔 추적하고 통제할 수 있게끔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제품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제 무절제한 변경이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걸 좀 방지를 할 수가 있죠. 형상 관리를 하면서. 그 다음에 그 버그, 에러나 오류 수정 사항을 추적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소프트웨어라는 게 눈에 보이지는 않는 거잖아요. 소스 코드가 눈에 보이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기능적으로 봤을 때 그 비저빌리티라고 하는 게 가시성이기 때문에 형상 관리에 대한 그 문서 내용만 보더라도 이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지금까지 개발이 되어 왔고 형상 관리가 어떻게 되어 있고 버전 관리가 어떻게 되어 있냐 이런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품질 보증을 위해서도 상당히 중요한 거고 이 버전 등록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버전을 식별하는 거, 버전을 제어하는 거, 통제하는 거, 그 다음에 감시하는 거, 그 다음에 기록하는 거. 이 기록은 이제 문서 작업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이제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형상 관리하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 이름하고 관리번호를 부여를 하고 가능한 한 계층 구조로 구분해서 수정하고 추적이 좀 용이하도록 좀 작업을 좀 해야 되는 거고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나 이제 유지보수 과정에서 생성된 다른 버전의 형상 항목 항목도 관리해야 되는 거고 절차나 도구를 좀 정의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형상 관리를 하는. 그래서 요 형상 식별 과정에서 어떤 변경 요구가 있는지 검토해야 되고 그 현재의 기준선이라고 하는 게 현재 만들어진 소프트웨어의 기능적인 걸 얘기하는 거죠.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조정해야 되고 그 기준선이 없이 결함이 있는 점인지 요 베이스라인에 대해서 결함이 있는 점인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형상을 제어할 뿐만 아니라 감사를 하는 감사 확인한다 이런 얘기예요. 승인죠. 그 다음에 뭐 형상 요런 작업들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관리하고 보고서를 또 좀 만들어야 돼요. 형상 관리 보고서. 그래서 그 내용도 상당히 좀 중요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에서 이제 관련된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놓고 실제적으로 저장하는 공간, 이게 뭐 클라우드가 되겠죠, 보통. 그래서 저장을 해놓은 거를 우리가 이제 임포트 한다 그래요. 임포트 가져오는 거죠. 파일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어떤 사람이 버전을 수정을 했어요. 그러면 새로운 거 갖다 놔야 되잖아요. 그걸 체크인 한다 그래요. 그 다음에 꺼내오는 걸 체크아웃 수정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요 버전 이제 여러 개의 저장소에 여러 가지 버전들이 있을 텐데 이 두 가지가 이제 기능적으로 같냐 다르냐를 자동화로 판단할 수 있는 도구를 우리가 디퍼런트 도구라고 해요. 디퍼런스죠.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하고 버전을 그 다음에 최신 버전으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거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들이 있는데 그래서 체크인 한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겠지만 이게 호텔에 체크인 한다 그러죠. 체크아웃 한다 그런 것처럼 저장소에 들어가는 걸 우리가 새로운 버전이 저장소에 들어가는 거 기존에 있는 버전을 이제 없애는 게 아니라 새로운 버전 이름으로 그런 걸 우리가
체크인 한다 그러고, 그 다음에 그런 또 이제 가져오는 거 있죠. 수정하기 위해서. 그걸 이제 체크아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장소에서 들어가는 거 체크인, 그 다음에 나오는 거를 우리가 체크아웃. 뭐 이런 식으로 서로 구분해서 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이제 당부에 말씀을 드리고, 버전 등록을 하기 위해서 이런 순서를 지켜야 돼요. 가져오는 거, 버전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아무것도 없는 저장소에 파일을 갖다 놓는 거죠. 그렇죠? 어떤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저장소를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파일을 갖다 오는 거, 임포트 한다 그러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인출하는 거가 이제 버전을 수정하기 위해서 가져오는 거고, 체크인 한 다음에 체크아웃을 하겠죠, 물론.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 갖다 놓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예치를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동기화를 한 다음에 기존 버전과 차이가 있느냐를 자동화 도구를 써서 반드시 확인하고 갱신을 완료를 이제 해야 돼요. 그런 작업이 반드시 필요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확인하시고, 소프트웨어 버전 등록 과정은 이제 이 과정을 거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고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2교시에서부터도 이제 여러 가지의 절차적인 방법을 이제 소개를 많이 했잖아요. 물론 이제 설치 매뉴얼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것들이 크게 이제 차이점이 없는데, 사용자 관점에서 이제 설치나 사용 매뉴얼을 이제 해야 된다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버전 관리에서도 이제 이러한 순서나 절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서 좀 외우셔야 되고, 특히나 요 용어 관련된 거 있죠. 용어. 그래서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뭐 시험 문제뿐만이 아니더라도 다른 어떤 개발자들이 보통 얘기하는 커밋 했냐 오늘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죠. 확인해봤어? 동기화 확인해봤어? 디프 도구 써봤니? 뭐가 차이 있더나? 뭐 이렇게 하는 용어들이 이제 개발자들이 서로 많이 쓰는 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개발자들하고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거를 좀 그래도 좀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제 이 책에서도 이제 많은 용어들이 좀 계속 소개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익숙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많이 좀 찾아보고, 모르는 용어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많이 좀 이제 검색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책을 좀 찾아봐서 좀 익숙해질 수 있도록. 이게 이제 한글로 하게 되면 좀 여러분들 이제 동기화 뭐 이제 뭐 여러분들 이해를 하고, 근데 뭐 이게 인출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차라리 이게 영어로 하는 게 좀 낫겠죠. 가져오기, 임포트, 체크인, 체크아웃, 예치, 커밋 한다는 말을 많이 써요. 여기서 그냥 커밋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치라고 하게 되면 이게 은행의 예치 뭐 이런 얘기로 이제 오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커밋 한다라는 말이 이미 레퍼지토리 저장소에 있는 거를 이전에 갱신된 버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랑 뭐 충돌이 있느냐, 기능적으로 디퍼런트가 있느냐. 그래서 이제 새로운 버전이 업그레이드 된 거를 반드시 저장소에다가 저장을 하면서 그 내용을 반드시 좀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버전 등록과 관련된 문제를 좀 보면 형상 관리라는 게 바로 버전 관리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변화하는 사항을 관리하는 거. 이 소프트웨어는 필연적으로다가 한번 쓰고 이제 관두는 게 아니라 계속 기능 개발하고 컴포넌트 단위로 또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형상 관리는 이제 반드시 버전 관리를 위해서 하는 거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요 컨피규레이션 매니지먼트의 관리 항목이 아닌 것은, 우리가 컨피규레이션 매니지먼트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관리하죠. 그게 아닌 건 개발 비용은 우리가 사전에 우리가 상반기 때 배웠었던 내용이죠. 비용. 개발 비용 산출하는 것도 우리가 1학기 때 아마 제가 설명한 것 같은데요. 개발 비용에 대한 얘기는 형상 관리에서 논의할 내용은 아닙니다. 중요한 게 이런 것들이죠. 결국은 형상 식별 버전 제어 통제 감사 기록. 이게 핵심적인 품질 보증을 위한 형상 관리의 주요 기능 요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용어에 대한 거 말씀드렸었죠. 용어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변경 내역이 저장되는 것, 그렇죠? 커밋이라고 하는 거는 처음으로 파일 복사하는 거 임포트라고 그랬죠. 임포트. 처음으로 아무것도 없을 때. 그 다음부터는 체크인, 체크아웃. 그렇죠? 저장소에 들어가는 거, 나오는 거, 체크인, 들어가는 거, 체크인, 나오는 거, 체크아웃. 이거 이제 파일 가져오는 거 체크아웃이라고 그랬죠. 버전에 이제 업데이트 체크인 된 거 가져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하는 거. 업그레이드 하는 좀 다르죠. 업데이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업 공간을 동기화를 해가지고 업데이트를 하는 그런 작업이 또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다른 챕터를 하긴 좀 시간이 좀 없어서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이번 시간에는 사용자 매뉴얼은 설치 매뉴얼 하는 거와 상당히 많이 비슷한 거를 내용을 이제 해야 되고, 특히나 사실 설치보다 사용자 매뉴얼이 잘 만들어져 있어야 되죠. 이제 사용자 매뉴얼이 좀 어렵게 돼 있으면 소프트웨어가 사용하기가 좀 불편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람들이 외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염두에 둬서 확실하게 이런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하고, 뭐 요게 다는 아니지만 추가적으로 또 만들어야 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기업의 개발회사에 가서 필요한 사용자 매뉴얼을 이제 만들려고 하는 작업을 하다 보면, 물론 이제 기존에 만든 거 가지고 수정하기도 하기 때문에 요걸 맡아서 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 업무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게 되면 이제 이런 것들과 관련된 필요한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작성해서 들어가야 되고, 추가적으로 그 회사에 맞는 걸 또 작성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이 내용도 이제 아까 설치 매뉴얼에서 설명드렸었던 것처럼 반드시 이제 확인해서 넣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제가 3교시 때 설명한 게 버전이죠, 버전. 릴리즈 노트와는 좀 다른 개념이죠.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형상 관리 소프트웨어 한 세트를 관리하는 거고, 릴리즈 노트는 이제 그때마다 확인해서, 말 그대로 이제 배포에 대한 주의사항이나 관리를 하기 위한 거고, 이거는 전체적인 걸 관리하는 형상 관리. 그래서 주로 이러한 것들 때문에 반드시 이제 하고 있습니다. 회사마다, 개발자들이, 회사들이. 그래서 요 형상관리 목록이 아닌 것에 대한 내용이 시험 문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 5가지에 대해서 그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셔야 되고, 요거에 대한 설명이 또 다른 것은 나오기 때문에 해당되는 기능별로, 형상관리의 기능별로 필요한 일들이 뭐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하고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의 버전 등록 관련된 용어들도 반드시 확인하고, 저장소에 체크인, 체크아웃, 먼저 임포트 한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저장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자동으로 다 확인이 됩니다. 그걸 일일이 모든 기능에 대해서 수행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기능들을 핵심적으로 확인해주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동기화하는 작업까지. 그 다음에 요 버전 등록 과정에 대해서 요 순서를 또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고 반드시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